사실 그 아이디어가 다른, 자, 뭐 로지스틱 회계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냥 RSS 파트가 사실 이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최소제곱법은 최대 가능도 문제랑 동치라는 거 보일 수 있었죠? 뭐였습니까? 그 잔차제곱합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 자료의 분포가 조건부 정규 분포였을 때 그 정규 분포의 음의 로그 가능도에 뒤에서 튀어나오는 게 그 잔차 제곱합이었죠. 자, 그러니까 잔차 제곱합 대신에 그냥 임의의 확률 모형에 대해서 음의 로그 가능도를 끼워 넣으면은 어 그것도 규제할 수 있어요. 자, 그 예제를 다시 한번 수식과 함께 살펴보는 게 이번 소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보겠습니다. 라쏘 회계는 다음 목적 함수를, 전체 목적, 이 전체 함수를 p세타라고 했을 때 얘를, 세타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원래는 L세타만 있었던 문제인데, 손실만 있었는데, 잔차 제곱합만 있었는데, 이 손실에다가 L세타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벌점왕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보통 규제항이라도 부르고요. P세타라고도 보통 일반화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L세타만 최소화하는 문제에 P세타를 더해가지고 L세타 더하기 P세타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이 규제된 손실 최소화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손실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었습니까? 잔차 제곱합, 요게 반응값과 그 예측한 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만 다루었었죠. 자, 그런데 요게 연원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얘도 사실 이게 노말 정규분포에서 음의 로그 가능도에서 이렇게 시그마 제곱 하나 날린 이 시그마 제곱 날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 본받아 보면은 어차피 이 시그마 제곱은 상수항이니까 대충 무시하면은 대충 여기 이 부분을 음의 로그 가능도로 뭐 다른 임의의 확률 모형에 대해서도 음의 로그 가능도로 그냥 갈아 끼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더 다른 손실함수로도 일반화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데이터가 관여하는 파트고 그냥 데이터가 관여하는 무언가에다가 규제항 하나만 더한다니까 손실함수가 잔차 제곱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나도 벌점항 한번 더 해볼까? 생각하는 거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라쏘 회계나 능형 회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실 파트를 다른 걸로 바꿔 껴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는 벌점항 부분을 왜 굳이 L1이랑 L2만 했을까요? L1이 라쏘였고 L2가 리찌였죠. 일단 L1, L2가 일단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쓰니까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더 다양한 벌점항, 더 뭐 굳이 L1이랑 L2 영역만 제약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영역 제약으로도 일반화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거잖아요. 이 기대하는 바만 달성할 수 있을 방식으로 규제를 준다면은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였죠? 그냥 L세타 최소화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화 트레인을 한 함수 공간에 제약을 가해가지고 적합한 학습기의 편향을 높이고 그다음에 분산을 낮추는 걸 기대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물 떠놓고 빌어야 되는 게 있지만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가 그럼으로써 더 줄어들기를 좀 기대합니다. 자, 더 많이 쓰는 그 사람들이 그 외에도 고려하는 벌점항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Q 벌점항입니다. 자, Q에 1, 2를 했던 게 지금까지였고요. 자, 이렇게 1, 2 아니고도 뭐 마이너스 0, 뭐 마이너스는 아니고 1, 3승, 4승, 0.5승 뭐 이런 거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왜 Q가 1일 때만 2일 때만 쓰냐? 일단 Q가 2면 리지죠. Q가 2면 베타의 제곱, 베타의 2차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를 풀기가 매우 편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풀기 편한 게 보통은 절대값 함수입니다. 그래서 Q가 1인 게 절대값 함수니까 그 다음 쉬운 거 절대값 풀고요. 그래서 Q가 1, L1, L2가 계산적으로 좀 편하다. 이게 가장 대중적인 첫 번째 이유고 더군다나 L1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이그젝트 제로가 나온다는 게 또 아주 스페셜한 성질이 돼가지고 정말 애용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L1과 L2를 좀 하이브리드를 하면 어떠냐, L1과 L2를 중간 정도를 규제하면 어떠냐 생각에 일라스틱 넷이라는 벌점망을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 라쏘 제안했던 그룹에서 10년 뒤에 또 제안한 건데요. 그래서 그 그룹은 논문 하나 낼 때 벌점망 바꿔가지고 한 논문 한 몇십 개 썼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조절을 했냐? 자, 베타1이랑 자 L1 놈이죠. 그다음에 L2 놈. 원래 제곱이라는 게 사실 미분하면은 2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2는 좀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자, 그래서 2까지 집어넣어가지고 2에는 별도 두실 필요 없고요. 요 녀석이랑 자, 1-알파 곱하기 알파로 이렇게 서로 알파를 미리 정했다고 치면 이렇게 둘을 적당히 선형결합을 해서 페널티를 만듭니다. 네, 밖에 람다를 곱해주고요. 자, 그래서 엘라스틱 넷 벌점망은 람다뿐만 아니라 이 알파 자체도 튜닝 파라미터가 돼서 두 개에 대해서 그 최적의 람다와 알파의 조합을 서치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엘라스틱 넷까지 쓸 필요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리치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고루 퍼진 시그널을 잡아낼 고루 퍼진 시그널이 있을 때 예측력이 괜찮다. 라쏘는 시그널이 특정 변수에 집중되어 있을 때 예측력이 괜찮다. 얘네 중간쯤이면 대충 그 중간에 애매한 상황에서 예측력이 괜찮다. 뭐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엘라스틱넷 벌점망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패키지 GLM넷이 그 가정하고 있는 벌점이 이 엘라스틱넷 벌점망이거든요. 그래서 GLM넷을 잘 쓰기 위해서 엘라스틱넷 벌점망을 좀 소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엘라스틱넷 벌점망을 권하기 때문에 이걸 소개한 게 아니고 GLM넷 패키지에서 기본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그젬플 살펴보겠습니다. 로스 파트와 그다음에 벌점 파트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예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 L1 규제된 L1 규제. 자, 규제탐은 이렇게 L1 썼고요. 이진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자, 그거 로진 모델에다가 바이노미얼 이항분포의 음의 로그 가능도 쫙쫙 쓰면은 여기 로그 가능도 텀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스 페널티 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페널티가 없었다면은 그냥 음의 로그 가능도일 텐데 거기다가 페널티 붙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그냥 페널티만 L1에서 엘라스틱넷으로 바꿔 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그젬플은 일단 규제는 L2 규제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분위수 회귀가 뭡니까?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중앙값을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하고자 하면은 그 잔차의 제곱섬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잔차의 절대값 썸을 미니마이즈 하면은 이게 그 자료의 중앙값을 각 x가 주어졌을 때 그 y 분포의 중앙값을 타겟으로 하는 회귀 분석 라인이 나온다고 했죠. 자, 거기서 규제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규제 막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더 이거 이상으로 더 다양하게 조합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라는 거는 워낙에 그러니까 규제 텀을 붙임으로써 편향을 더 만들고 분산을 줄이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이 굳이 회귀 분석과 분류해서 이런 간단한 선형 모형을 떠나서 정말 온갖 손실함 최소화 문제에 그냥 밥 먹듯이 차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예제는 극히 일부의 예제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 GLMnet 패키지가 뭐 하는지 실습 때 예고했던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GLMnet은 자, 문구의 애너니 뭐냐면요. 자, GLM이랑 비슷하게 만든 거고 넷은 엘라스틱넷에서 갖고 온 겁니다. 네이밍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긴 한데 뭐 그거는 그분들의 그 사정에 맡겨두도록 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GLM넷하고 XY 자리 바뀌었네요. 패밀리의 가우시안 한다는 거는 어떤 그 손실함수를 어떤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냐는 거냐면요. 자, 손실 부분 RSS에다가
자, 2n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엘라스틴에 페널티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2n을 나눴냐면요. 그 GLMNet이 다른 문제도 다 푸는데 그 손실함수를 설정하는 기준이 음의 로그 가능도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규 분포에서 그 로그 씌우면은 여기 RSS 탑 밑에 원래 분모에 2 시그마 제곱 이렇게 있죠. 근데 시그마 제곱은 무시하고 2를 갖고 온 겁니다. 다음 n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수치적 안정을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제곱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연원도 있습니다. 이 시그마 제곱을 1로 가정하고 싶어가지고 그 문제에서 그 GLMnet 거기서 스탠다다이제이션은 true 이런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y까지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하면은 이 시그마 제곱을 대충 1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손실함수를 딱 2n 분모를 그냥 2n으로 조절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자세한 것까지는 굳이 알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살면서 쓸모가 있으실 테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알파를 1로 설정했었으면 라쏘가 됐고요. 알파를 0으로 설정했으면 리찌가 됐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은 패키지로 로지스틱 회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패밀리를 바이노미얼로 바꿔 끼면은 자, 똑같은 페널티에 여기 음의 로그 가능도 텀만 자, 이진 로지스틱 그 모델에서 온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알파가 0이면 리치 페널티, 알파가 1이면 라쏘 페널티 거실 수 있습니다. 자, 패밀리에 또 다른 옵션들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패밀리를 멀티노미얼로 하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왜 다진 분류 실습을 안 했을까요? 왜냐면 GLM에는 기본적으로 다진 분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다진 분류 하고 싶으시면은 GLM넷으로 이 패밀리 바이노미얼 거시고 람다는 제로 옵션 거시면은 이제 다진 분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범주형 자료 분석하셨다면은 푸화성 로고 선형 모형에도 그 거기 가능도 음의 로고 가능도 텀에다가 이 규제 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존 분석 배우셨으면은 그 칵스 비례 위험 모형의 그 어떤 음의 칵스 비례 위험 모형도 일종의 음의 로그 가능도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규제 거신 거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걸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 조금 변수가 고차원일 때 조금 더 분산이 낮아진 안정된 추정력 얻을 수 있고 특히나 변수 개수 샘플 사이즈가 변수 개수보다 작은 고차원자료의 경우에는 그 원래의 라이클리드 미니마이 원래의 최대 가능도 추정형들은 그 최대 가능도 추정력이 유니크하게 정의되지 않았는데 규제를 걸면은 그래도 나름 좀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그 솔루션이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는 얻을 수 있다. 이것까지는 좀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제가 오늘 수요일 분량 75분 넘은 것 같거든요. 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그 리니어 모델 셀렉션 앤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뭡니까? 모델 셀렉션을 위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진선택법, 후진소거법 같은 거 했는데 자, 그러지 말고 그냥 모든 변수 다 집어넣고 페널티의 얼마나 페널티를 조절함으로써 모형을 선택하자. 이게 지금 이 6단원의 가장 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형 선택의 측면에서 페널티를 넣으니까 좀 페널티를 넣는 방법을 좀 소개를 했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고차원자료면 뭐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뭐가 안 좋은 거지? 제가 너무 대충대충 말해서 아리까리할 것 같은데 이게 대충 하려고 했는데 자료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면을 좀 터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는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그러니까 9주차겠죠? 9주차에 이제 6.5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6.4까지 하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지금 여기 리니어 모델 셀렉션 앤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강조했던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리치랑 라쏘를 돌릴 줄 아느냐, 그다음에 리치랑 라쏘가 어떤 원리로 그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베이런스를 낮추느냐, 그 원리
돌리는 법, 원리 이렇게 두 개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뭐 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처럼 어떤 식으로 로스를 최소화하는지 알고리즘은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부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랑 돌리는 방법 그 두 개는 확실히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은 어디서든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